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기존의 어떤 컴퓨팅 환경이 바뀌어 오는 동안 어떻게 생겼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처드 스톨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하게 된 GPL과 LGPL의 어떤 탄생 배경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점이 되면서 이제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은 미닉스라는 이제 운영 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유닉스가 시장에서 상용으로 많이 사용을 되다 보니까 이 타넨바움이라는 교수가 그 당시에 컴퓨터 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학생들에게 유닉스 코드보다는 훨씬 싼 비용으로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닉스형 운영체제를 제공하려는 이제 목적으로 간이 버전이죠. 그런 이제 간이 버전으로 미닉스라고 하는 걸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닉스는 사실 리누스 토발즈도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큰 영감을 많이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소스 코드만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별도의 책을 하나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운영체제에 관련된 책이었죠. 근데 리눅스 토발즈는 리눅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미닉스를 만든 이 타넨바움 교수의 그 저서를 보고 큰 인사이트를 얻고 그 다음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다고 나중에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미닉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이크로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도록 설계된 최초의 유닉스형 운영체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마이크로 하드웨어란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컴퓨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은 전부 엔터프라이즈급의 하드웨어였어요. 크고 어떤 비싼 머신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당시 시점에 이제 개인용 컴퓨터로 하드웨어들이 이제 많이 배포되기 시작하는데요. 개인용 컴퓨터 환경에서 돌릴 수 있는 어떤 운영체제가 그 당시까지는 윈도우가 나오던 걸 제외하고는 이제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윈도우가 막 이제 나오는 시점에 마이크로 어떤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도록 운영체제가 하나 이제 필요한 그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리눅스 토발즈도 리눅스 커널을 만드는 과정에 그 사용하던 운영체제가 미닉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닉스는 어떤 리눅스가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다. 이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마이크로 커널을 쓰는 어떤 이 미닉스는 비판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타넨바움이 자기 컴퓨터 학과 학생들에게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 기능을 추가하는데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실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터미널 에뮬레이션 기능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판이 이제 이루어지던 386 PC를 지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완전한 무료도 아니고 좀 기존의 유닉스 대비의 어떤 저가로 판매됐어요. 그 당시에 한 뭐 200불 정도에 판매됐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닉스가 그렇게 세상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개인용 PC에 많이 쓰이는 상태에 사실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약간 오픈소스의 테두리에 보이지 않는 이제 흐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월드 와이드 웹의 탄생 시기가 이때 이제 맞물리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이 CERN 연구소에 어떤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정보가 잘 교환됐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인터넷 기반의 어떤 하이퍼미디어 월드 와이드 웹을 발명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990년이 들어서면서 첫 번째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개발하게 되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널리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URI, HTTP 프로토콜, 그리고 HTML 마크업 랭귀지 등이 탄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기술 요구 사항들이 지금과 같은 웹이 확산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왜 오픈소스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야기하냐면 이 웹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들은 지역적인 소규모 그룹들이 모여서 열심히 개발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웹이 퍼지고 정보 공유가 전 세계적으로 쉬워지고 누구나 참여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진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어떤
협력을 통해서 혁신이 추구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GNU 얘기로 잠깐 돌아오는데요. 이렇게 GNU에서는 사실 그동안 이제 준비를 많이 해왔던 거죠. 그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는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리처드 스톨만 같은 경우는 그 Emacs라는 이제 편집기, 유닉스에서 많이 쓰던 편집기를 직접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쉘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명령어 ls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그 포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유닉스 시장에서 유닉스 산업에서 쓰던 어떤 운영체제의 중요한 기능들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C 컴파일러 뭐 이런 부분은 GNU 프로젝트를 하는 그 재단에서 전업으로 급여를 주면서 이제 C 컴파일러를 GNU 버전으로 만들도록 이제 시키는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C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필요한 풍부한 라이브러리, 지금 현재 우리가 glibc 뭐 이렇게 쓰이고 있는 패키지들인데요. 이렇게 유닉스에 있는 주요 유틸리티나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1990년도 초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커널 개발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근데 원래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고, 이 GNU HUD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게 있었습니다. 초기에 GNU는 이 MIT에서 개발했던 트릭스라는 커널을 쓰려고 했는데, 그 조금 진행하다가 시간 보니까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 측에서 마하라는 커널로 개발을 이제 해보자 이런 제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하라는 커널은 그 당시 이제 미닉스 운영체제가 이야기했던 커널의 진보적 방향이라고 이제 여겨지던 마이크로 커널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GNU는 마하 커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면 세상에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진전을 했죠. 근데 결정적 문제는 이 GNU HUD의 어떤 발전 속도였는데요. 제가 이 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엊그저께 이제 들어가서 GNU HUD 프로젝트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2020년 현재에도 버전이 0.9 버전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GNU HUD 커널이 어떤 이론상으로 좋고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학계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도 0.9 버전으로 머물러 있는 이 커널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GNU HUD는 사실상 실패를 한 이제 프로젝트이고요. 이러한 상황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리눅스 커널이었던 상황에서 리눅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사실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시작은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 대의 어떤 그 학부 1학년생이던 그 학생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 학생이 이제 리누스 토발즈인데요. 이 학생은 이제 미닉스를 자기 PC에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미닉스를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발견됐고, 고쳐달라는 요청을 그 타넨바움 교수에게 이제 보내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지만 쉽게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닉스보다 좀 더 좋은 미닉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기능을 좀 추가해 보자, 이런 생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공개한 리눅스는 미닉스가 없으면 구동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미닉스를 쓰던 사람이 거기에 필요한 에뮬레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에뮬레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파일 IO에 대한 것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하나씩 살이 붙어서 만들어진 게 리눅스 커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무료로 쓰는 거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이 리눅스 토발즈 입장에서는 미닉스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미닉스는 그때 200불 정도 되는 상용으로 판매되는 OS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 토발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내 PC에서 구동할 수 있는 터미널 에뮬레이터 이런 것까지는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 이걸 좀 가다듬어서
완전하게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커널을 포함한 운영체제를 한번 공개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눅스 토발즈가 대단한 점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하는 당시에 이 토발즈가 참고할 수 있는 기술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포식스 표준을 따라서 운영체제를 만들고 싶은데 포식스 표준에 관련된 기술 문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즈넷에 이런저런 요청을 했지만 받지를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과정을 장시간 이제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준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디버깅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문제를 찾기 위한 디버깅으로 리눅스 토발즈가 선택한 방법은 킬링 루프라는 방식이에요. 킬링 루프라는 방식은 그러니까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 어떤 코드 영역 안 중간쯤에 문제를 만나면 무한 루프를 도는 이제 코드를 삽입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까지 실행을 한 코드가 문제가 없다면 그 무한 루프가 걸리는 구간이 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루프 구간까지 오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디버깅의 어떤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노가다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실제 리눅스 토발즈는 이제 이 유즈넷에 지금 공개를 했던 실제 그 서신인데요. 1991년도 8월 25일이죠. 그때 이제 유즈넷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공개한 뉴스 그룹은 이제 conf.os 미닉스라는 그룹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이러한 OS를 한번 만들어 봤어. 근데 just for fun이라고, 이제 just for fun이라는 건 이제 재미로 그냥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386, 486 이런 ATPC를 위한 거야. 그리고 다른 거에는 돌아가는 걸 보장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포함을 하기 위해서 GNU 배시도 포함했고 컴파일을 할 수 있는 GCC도 이미 포팅을 했어. 그러니까 써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보라고 이제 공개를 하게 되죠. 이게 최초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리눅스가 이제 공개된 과정이고요. 제가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실제 리눅스 토발즈가 사용하던 그 당시에 리눅스를 개발했던 이제 그 컴퓨터입니다.